안녕하세요. 소방단기 영어과 대표 강사 김수환입니다. 자, 오늘 해설 강의 시작하기 앞서서 시험 보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꼭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알려진 것처럼 복원 작업을 이제 했었고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 직원들 모두 참여해서 지난 한 3주 동안은 저 개인적으로도 쉬는 날 하루도 없이 계속 달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많이 이제 저희 응원해 주시고 저희 연구실 많이 응원해 주셔서 그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응원을 너무 많이 해 주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힘든 질도 잘 모르면서 이렇게 계속 복원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짤막한 총평과 함께 자세한 총평은 뒤에서 할 거고요. 짤막한 총평과 함께 바로 해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굉장히 난이도가 있었어요. 꽤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지금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그 공채 시험과 특채 시험을 동시에 지금 꿰뚫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죠. 왜냐면은 특채 시험은 제가 이제 직접 시험을 받고 공채 시험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다 이제 복원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둘 다 그대로 저는 지금 뭐가 출제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상황인데 특채가 좀 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까다로운 시험이었고요. 그동안 최근 난이도를 딱 살펴보시면 17 하반기, 상반기, 18년 상반기 이렇게가 이제 난이도 순위 되는데 이번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짤막하게 보면은 소방직렬 상식을 요하는 어떤 소재상의 어려움. 물론 우린 직렬 특성상 이거에 익숙해 있는데 만약에 초시생이거나 준비를 얼마 하지 않은 학생이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그 빈칸 추론으로 출제된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카본 다이옥사이드라고 있죠. 카본 다이옥사이드 뒤에서 볼 건데 이 이산화탄소가 정답이 되는 이 빈칸 추론은 정말 수능하고는 뭔가 다르죠. 수능 같은 경우에는 절대 상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이번에 나왔던 빈칸 추론 중에 한 문제는 상식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기보다 1.5배 무겁다든지 무색 무취라든지 이거는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직렬상에 있는 그 소재가 익숙하지 않으면 틀린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형, 이게 굉장히 여러분을 당혹스럽게 했을 겁니다. 유형상의 그 변화가 엄청났는데 특히 이제 독해에 있어서에도 신유형이 등장을 했습니다. 문장 삽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여러분 굉장히 당혹스럽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부족, 특히 소방하기 또 어려웠기 때문에 시간 압박감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시험 보면서 특히 영어를 이제 뒤에다 배치한 학생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독해, 어휘, 생형, 문법 자세한 총평은 뒤에서 합니다. 근데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독해 9문항 나왔습니다. 엄청 많이 나왔죠. 이제 예전의 특채는 더 이상 아니다라는 게 확실하고요. 어휘 6문항, 독해와 어휘가 굉장히 메인이 되는 그러한 시험이 되고 있습니다. 생형, 그동안엔 16년까지는 생형 위주였으나 이제는 더 이상 생형 위주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문법이 2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보시면은 난이도가 높았던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는 꽤 난이도가 있던 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80점 정도가 나왔다면 여러분이 굉장히 잘 선방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절대 영어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지 않을 건데 만약에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학생은 40점 이하의 꽈락이 엄청나게 많을 시험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하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초시생 혹은 이번에 시험을 보신 학생들이죠. 저는 지금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댓글을 계속 보면서 답변을 할 거고요. 중간중간에 그 수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제가 댓글을 짝짝 보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 잘 들리나요? 답변해 보세요 한번. 답변이 아직은 안 들어오네. 자, 제가 지금부터 해설 시작하는데요. 핵심을 짧고 빠르게 딱딱딱 집어줄 것이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는 문제는 국내 최초로 그리고 국내 유일로 여러분이 여기서만 볼 수 있는 해설입니다. 제가 다 암기해온 거 맞고요. 그리고 물론 각색이라는 것이 분명히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흐름을 이 출제 방향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이 제가 복원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난이도 하였고요. 독해 문제입니다. 아주 가벼운 문제죠. 왜냐면은
사고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딱 확인 하나 뚝딱 비교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보시면 여기 보면 산소의 수준이라는 말이 있죠. 1번 선지의 산소 수준이라는 말이 있었고요. 2번에 toxicity, 이 정도는 뭐 우리 직렬과 연관된 단어이기 때문에 뭐 공부했던 학생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뭐 독성의 수준, 유독성의 수준, 2번 선지에 있는 유독성 수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explosive limits. 자, explosive limits라는 것은 이게 explosive는 뭐예요? 폭발성이 있는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폭발성의 한계. 자, 이런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1번, 2번, 3번 선지까지 다 확인됐죠. 이게 4번 선지가 조금 이게 여러분이 그나마 이제 난이도가 있는 선지가 되는데 radiological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방사성에라는 말입니다. 방사성. 그러니까 방사능하고 연관된 말인데 얘가 이제 여러분 그 무전기라고 돼 있잖아요. 선지에 무전기 모니터링. 선지에는 무전기 모니터링. 지문에는 방사성 물질 모니터링 이렇게 돼 있던 겁니다. 왜 이렇게 출제했냐면 무전기가 영어로 radio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가 영어로 radio 혹은 워키토키는 다 아시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라디오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낚시를 건 문제였던 거죠. 하지만 뭐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난이도 하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어휘 문제고요. 난이도 하입니다. 저랑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뭐 분명히 저랑 워낙 많이 봤던 거기 때문에 맨날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2번 put off하고 put out 좀 헷갈리지 마라. 이 엄청 많이 했었고요. 자, 보세요. Dad, you bought a fire extinguisher. 자, 아빠 소화기 샀어요. Yes, we had a small fire in the office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뭐 사무실에서 조그만 불이 있었다, 화재가 있었다. But we were able to 뭐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을 끌 수 있었다. 정말 많이 했던 거. Put out, 불 끄다. 됐죠? 자, 수업에서 이렇게 제가 2018년 2월 1일 강좌에서 또 다뤘던 거고요. 뭐 여기뿐만 아니에요. 뭐 엄청나게 다뤘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랑 수업했던 학생은 뭐 충분히 그냥 가볍게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거는 이제 일치하지 않는 거, 내용이 다른 거. 지진 얘기 저랑 많이 했죠. 지진 얘기. 역시 제 뭐 라이트 교재라든가 예스 모의고사 거기서 많이 봤던 소재입니다. 자, 보세요. 크게 보시면 이렇게 봤어야 돼요. What to do during an earthquake. 지진 중에 지진이 진행되는 동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다음 저기 보면은 What to do after an earthquake. 지진 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두 개로 나눠서 크게 봤어야 하고요. 선지 보시면 여기 보면 지진 후가 있고 지진 중이 있었죠. 됐죠? 이때 이제 각각의 정보를 찾아가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진 후에 보면은 초나 성량을 사용하기라고 돼 있죠. 자, 지진 후를 볼게요. 자, 그럼 여기를 봐야겠습니까? 두 번째 걸 봐야겠습니까? 두 번째를 봐야겠죠.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Do not use candles or matches.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초나 성냥을 사용하지 마라. 아예 대놓고 줬어요. 그렇죠? 양초나 성냥을 사용하지 마라. 근데 지금 이번에 지진 후에는 초나 성냥을 사용하기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1번. 그래서 굉장히 쉽게 푸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 3번은 다 난이도가 하합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난이도 중. 자, 어휘 문제. 자, 그대로 복원 다 되어 있죠? 여러분, stuck 저랑 했던 겁니다. stuck 정말 많이 봤던 거죠. stuck이라는 것은 원래 원형이 뭐냐면 stick이니까 어딘가에 들러붙다 이런 말이니까 stuck은 PP 형태죠. 그래서 어딘가에 갇힌 이런 말입니다. 근데 shaking이나 shivering 같은 경우에는 덜덜 떨리는 이런 말이기 때문에 정답 바로 이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를 통해서 배포를 했다시피 거기에서 나도 shak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벌벌 떨다, 흔들리다 이런 말로서 주어진 거. 그래서 뭐 그 자료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단어고. 그다음 drowning 이건 익사란 말이에요. 익사. 물에 빠져 죽는 거. 그다음 seizure는 발작. 그다음 choking은 뭐 워낙 많이 봤던 거예요. 질식.
자, 잘 보세요. 지금 이 해설 강의 자체는 여러분 그 출제 방향과 경향을 보는 거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크게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봐요. 4번에서 어휘 문제 출제된 거 보시면 stuck 어딘가에 갇히다, drowning 익사, seizure, choking 다 어때요? 우리 직렬과 연관되어 있는 거. 구조, 구급, 그렇죠? 재난, 재해 이런 거가 연관되어 있다는 게 분명히 보이죠. 그러한 특징을 보는 게 우리가 해설 시간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에 자, 5번 볼게요. 5번은요 복원 못했습니다. 5번은 하지만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암기를 해서 딱 와서 구글링 해보니까 안 나와. 그리고 이번에 복원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의 반응 좀 보려고요.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락 걸려 있는데 이걸 주면 뭐하니? 락이 걸려 있잖아. 자, 여튼간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 출제위원자가 바뀐 것 같아요. 이런 프로파일러 아시죠? 프로파일러. 그러니까 범죄자가 남긴 흔적을 가지고 역추적해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그 범인이 누구일까를 이렇게 추적하는 것을 그런 사람들에게 프로파일러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출제자를 프로파일링 할 수 있거든요. 이번 출제자는 저번 출제자가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문제를 출제할 때 특히 특채도 그렇고 공채도 그래요. 그 원래는 그 고등 문제에 있던 것을 그대로 따오는 경향이 많았었는데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막 기사에서 따오고 잡지에서 따왔는데 그것도 막 자꾸 중간중간 막 떼냈어요. 덕지 붙였어요. 그러니까 복원 작업이 상당히 오래 걸렸죠.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외워놓긴 했지만은 거기를 갖다가 또 이제 따온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또 이제 하필 각색한 부분을 제가 암기했었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진 않았었는데 복원은 못했는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단열재 내용이었고요. 단열재 내용. 근데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그 열의 전도를 갖다가 열의 흐름, 열의 움직임을 retard한다. 어려운 단어 나왔죠. retard. 그러니까 retard라는 것은 이거는 막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단열재라는 건 뭐 열의 흐름을 막는 건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이제 내용이 중간중간 뭐가 있었냐면은 단열재 안에 공기가 들어가 있고 가스의 예로 공기가 들어가 있어요. 가스의 예로. 그래서 이 가스라는 것이 결국에 공기는 가스의 예시가 되는 거였고 그래서 이제 이 공기가 말이죠. 그 단열재 안에 있음으로써 열의 흐름을 차단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말로 해도 어렵죠. 이런 걸 했다니까. 난이도 상이죠. 근데 이걸 또 빈칸으로 내버렸습니다. 빈칸으로. 빈칸을 그 문장 하나만 내도 어려운데 한 문장을 통으로 내버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굉장히 까다로웠을 겁니다. 자, 여튼간에 가스. 여기서 말하는 가스라는 것은 공기를 포함한 가스였고요. 자, 얘는 do not conduct heat. 열을 쉽게 전도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주제하고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었던 겁니다. 자, 뭐 학생들 도움 받아서 뭐 1부 3번, 4번까지는 뭐 이제 복원을 조금씩 해놓긴 했는데 최대한 지금 내용은 이런 거였다. 그래서 단열재 얘기가 출제되었다는 거죠. 저 생활영어 파트에서 보긴 했던 겁니다. 자, 그다음에 다시 난이도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생활영어가 나오긴 그러니까 세 문제가 나왔는데 다 쉬워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봐봐요. Can you show me the way to National Fire Service Academy? 자, 그 길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어디로 가는 길이냐면은 National Fire Service Academy, 그러니까 중앙소방학교로 가는 길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Should I take the subway? 제가 지하철 타야 할까요? No, you better take the bus. 버스 타세요. Get up, 그리고 이제 뭐 South Market이라는 데서 내리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How far is it? 얼마나 머냐? 답변. 대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다. 그러니까 거리가 10에서 15분 정도면 도착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생활 영어는 뭐 세 문제 나왔지만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문법. 제가 이제 그 마지막 찍기 특강에서도 여러분에게 그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수업 4시간 듣고 특채생 같은 경우에는 5점에서 10점을 가져가라라는 말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느낌 자체가 자꾸 변화하니까 시험이 독해, 어휘 중심으로 돼가고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문법이 한 문제가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한 2문제 정도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했었는데 실제로 2문제가 나왔고 얘 같은 경우에 완벽 복원이 된 이유가 수능입니다. 수능. 저는 수능에서 이미 10년 넘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보면 알아요. 이거 수능이구나 라는 거를. 수능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건 정말 다행스러운 건 이게 이제 3번이 답인데 4월 7일 날 시험 봤죠?
4월 2일 날 저랑 이제 동영 모의고사 하면서 더 비교급을 했어요. 그 수많은 그 문법 주제가 있잖아요. 문법 목차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을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고민이었는데 바로 이제 비교급 요거를 갖다가 이제 선택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핵심이에요. 문법에 있어서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선택했었는데 그대로 나와서 정말 다행이죠. 그래서 더비 이게 이제 출제가 되었고요. 더 비교급. 그다음 이 뒤에도 더 비교급. 그렇죠? 그렇게 고치는 문제였습니다. 그냥 더 그레이스로 돼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더 비교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8번. 자, 이번에는 댓글 다시 도전. 아, 뭐야 이거 자꾸 잠겨 있잖아. 어? 아, 내 걸로? 잠시만. 궁금한 거 있으면 올리세요. 더비 선생님 때문에 맞췄어요. 맞아요. 네네. 네, 특채 먼저 합니다. 공채는 9시부터예요. 9시 알았죠? 9시부터 11시가 공채예요. 지금은 특채입니다. 알았죠? 네. 자, 지금까지는 제 수업 덕분에 많이 맞았다 이런 말들만 있고, 그러니까 이 시험에 대해서 궁금한 걸 물어봐도 돼요. 알았죠? 고맙다란 말도 고맙지만은 시험에 대한 거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계속 갑니다. 8번. 이거는 이것도 역시 생활 영어에 해당되는 거죠. 생활 영어. 이거 독해가 아니라 생활 영어고요. 보시면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보세요. Sir, you have to wear gloves. 자, 그 뭐 해야 한다고 했어요? 장갑 착용해야 한다 이런 말 있죠. We have a regulation. regulation이 규제예요. 우리 규제가 있다. 여기 보면 이 링크란 말이 아이스 링크 할 때 그 링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스 링크 안전상 그 규제가 있다라는 말했던 것이고, I didn't know that. 나 몰랐다. Where can I get a pair? 여기서 말하는 a pair라는 것은 바로 이 장갑, 이 쌍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갑 어디서 구해요? You can get them right next to the counter. 그래서 카운터 바로 옆에 가면은 장갑 구할 수 있다 이런 말 했죠. 그러면 이제 B에서 뭐라고 했어야 하느냐라고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건 주문할 것이다. 뒤에 뭐가 나왔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그 다음에 2번 I'll go get a pair. 여기 있는 pair가 장갑이라고요. 가서 장갑 가져올게요. 그것도 바로 당장 이렇게.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던 거죠. 오케이? 자, 4번은 이건 학생이 도와줘서 이제 복원이 된 건데, It reminds me of what I lost. 자, 그것은 상기시켜 줍니다. 나에게 내가 잃어버린 걸 상기시켜 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문서답이죠. 그래서 역시 8번도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활 영어가 다 쉽게 평이하게 출제된 모습들이 지금 보이죠? 그다음 9번. 이거는 정말 쉬워요. 그렇죠? 이것도 저랑 수업 시간에 했던 것이고요. 보시면 여기에서 스팅어 이것만 봐도 압니다. 스팅어가 뭐였어요? 침. 어떤 벌침이나 벌레의 침 같은 걸 얘기했잖아요. 그때 봤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빈칸에 들어갈 말은 insect bite, 벌레 물림을 위한 그런 응급 조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저랑 공부했으면 정말 쉽게 풀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그 어휘 문제 이런 건 어렵죠, 그죠? 이런 건 어려운데, 근데 다행스럽게도 정답이 되는 건 쉬웠어. 정답이 되는 건 봐봐요. 그래서 What's the matter? Your eyes bloodshot. 이런 말이 있어요. bloodshot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 충혈된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문제냐? 너 왜 이렇게 눈이 빨개? 이런 말 했죠. 근데 물론 빨갛다, 충혈됐다 이런 걸 몰랐어도 대략 그냥 느낌은 알았겠죠. 뭔가 피가 막 이렇게 몰려 있다 이런 느낌은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 I know. Actually, I couldn't sleep. 나 잠 못 잤다. 지난 이틀 동안 중간고사 대비하느라 잠 못 잤다. 자, why didn't you? 이거 하는 다시. Why didn't you니까 왜 뭐뭐하지 않았냐 이런 거죠. 그래서 왜 미리 in advance 이게 미리예요. 왜 미리 이거 하지 않았냐? 자, 이게 보면 prepare for 이게 이제 대비하다잖아요. 대비하다. 그러니까 왜 시험 대비 안 했냐? 바로 답이죠, 쉽게. account for 이게 뭐예요? 설명하다. attach to 부착하다. break apart 분해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동사를 갖다가 출제를 한 겁니다. 하지만 정답은 쉬웠다는 거예요. 정답은 쉬워서 난이도가 낮은 거예요. 그랬죠? 자, 그다음에
자, 독해 난이도 중 정도 되는 거고요. 자, 혈액형 얘기였습니다. 혈액형 얘기 기억나죠? 자, 여기까지는 뭐 저랑 다 대비한 겁니다. 제목도. 자, 보시면 처음 볼게요. 자, 혈액형은 처음으로 식별되었다, 확인되었다. 자, 누구에 의해서? Australian immunologist 뭐 Carl 블라블라 이 사람에 의해서 식별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최초로 혈액형이라는 게 있네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됐죠? 이거 보고 그것만 하면 돼. 이거 보고 혈액형 발견자 이러면 안 된다고. 그게 아니라 제가 말했잖아요. 제목 문제, 주제 문제 이런 거는 전체 숲 흐름을 잡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흐름. 자, 그 다음부터 보세요. There are four main blood groups. 자, 이거. 자, 있다. 4개의 주된 블러드 그룹이 있다 하면서 그 4개의 블러드 그룹이 뭐겠습니까? A형, B형, O형, AB형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딱 이제 4개의 블러드 그룹 하면서 혈액형 집단을 딱 말하면서 뒤에 보시면 이제 다 뭐 A형이니 B형이니 O형이니 이런 것들이 계속 펼쳐지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는 딱 한 번 이 사람 발견자 한 번 언급된 것이고 여기 보시면 전체에 걸쳐서 A형부터 해서 B형, O형, AB형 다 나오고 있는데 뭐가 메인이냐는 거죠. 뭐가 메인이고 뭐가 전체에서 주로 언급되고 있느냐는 거죠. 제가 말했잖아요. 숲을 보라고. 숲을. 전체 흐름을 보라고. 그러니까 발견자가 아니라 혈액형 분류를 정답으로 골랐어야 하는 겁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12번. 여기서 이제 당황을 엄청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엄청 당황했겠죠? 왜냐하면 이게 문장 삽입 같은 경우에도 이건 기존에 나온 유형이 아니에요. 지금 댓글 보고 있어요. 기존에 나온 유형이 아니에요. 근데 얘는 지금 새롭게 신유형으로 등장한 거죠. 원래 공채나 출제되었던 건데 굉장히 여러분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어떻게 풀었어야 하냐면은 그리고 사실 이게 보시면 지문이 딱 있으면 그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요소에 관한 거였거든요.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요소. 안전운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 첫 번째 핸드폰 사용.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은 음식물. 그렇죠? 운전하다가 음식물 취식하는 행위. 이렇게 이제 나뉘어서 이제 봤어야 하는 건데 지금 제시문을 딱 보시면 이런 말 나오죠. 봐봐요. Another. 이게 힌트였던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주된 distraction. 또 다른 하나의 주된 distraction. 어떤 그 주의를 방해하는 것.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은 뭐였냐? 뭘 위한? 안전운전에 대한 주의 산만하게 하는 건 뭐냐면은 eating food. 음식을 먹는 것이다. Behind the wheel. 이게 운전 중이라는 말이에요. Behind the wheel. 이게. 그래서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뭐냐면은 운전 중에 취식행위하는 거. 이게 또 다른 어떤 그 주요 방해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여기 처음 보시면 초반에는 이제 핸드폰 얘기가 나오거든요. Cell phone use. 오케이? 핸드폰 얘기 어디까지 가는지 보세요. 1번 뒤에도 보시면 쭉쭉쭉 가다가 1번에는 핸드폰은 없는데요. 2번 뒤에를 보세요. 2번 뒤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죠. Cell phone. 그죠? 핸드폰. 그 다음 3번 뒤에서부터는 달라져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따지면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좀 단어 가지고 그냥 짜치기로 풀어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깊게 알면 더 다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잘 모르면 오히려 맞을 수도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3번 뒤에를 보시면 이런 말 나오죠. 막 food. 그죠? 그 다음 막 food 계속 나오잖아요. eating. 자, 이런 말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하나의 그 요인 얘기하다가 갑자기 음식으로 확 바뀌는 이 구간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됐던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신유형입니다. 신유형. 그리고 풀 때는 another. 이걸 적극 활용했어야 하는 그런 문제죠. 이런 문제가 우리한테 이제 상기시켜 주는 것은 확인시켜 주는 건 또 뭐가 있냐면은 절대 우리가 이제는 예전 특채 학생으로서 생활 영어 중심의 학습을 하면 정말 폭망한다라는 걸 완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13번. 13번도 신유형이죠. 13번도 신유형입니다. 자, 암기는 했으나 구글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한 내용만 대략 이제 보여드리면
이거는 그 먼지 진드기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먼지 진드기. 그래서 보시면 먼지 진드기, 다시 2번은 먼지 진드기 얘기가 맞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오냐면 먼지 진드기에 소와 효소라는 게 나와요. 효소. 근데 전체 내용은 뭐였냐면은 먼지 진드기의 예방법이 뭐 3번이 나오고, 먼지 진드기를 예방하려면은 뭐 이제 그 시트를 갖다가 자주 교체해야 한다 이런 말 하고 있는데, 오직 2번만 소화효소 얘기라고 했어요. 소화효소.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었던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것도 이제 수능에서 등장하는 유형이고요. 자, 14번. 요것도 까다로웠겠죠. 요거 까다로웠을 겁니다. 자, 봐봐요. 그가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허세를 떨지 않았다. 이게 지금 다 보면은 그 수거 문제인데, 수거. 이게 생활 영어가 아니라 수거입니다. 알았죠? 수거. 자, 보세요. 이걸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Put on airs. airs가 뭐냐면 그냥 air만 하면은 공기죠. 근데 이거를 가산화 시킨다고 하죠. 가산화. 그러니까 on air라고 하거나 airs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이런 거는 뭐냐면 공기가 사람 몸에 들어가는 느낌. 이렇게 허세 떨 때 몸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put on airs 하면 이렇게 허세를 떨다 할 때 쓰는 거예요. 그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뭘 묻는 거냐면은 화를 면하다. 이게 이제 문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도 질문이 많더라고요. To save his own skin. 이게 화를 면하다예요. 그렇죠? 화를 면하다. 근데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은 save face라고 하거든요. save face. 이게 뭐냐면은 체면을 살리다. 체면을 차리다. 됐죠? 이건 체면을 갖다가 차리다 할 때 쓰는 말이고, 오케이? 이거는 어떤 그 위기의 순간에서 화를 면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랬죠? 그럼 face가 아니라 skin이에요. skin. 오케이? 다른 거죠. 요걸 갖다가 헷갈렸으면은 틀릴 가능성이 당연히 생기겠죠. 수거. 그다음 out of print. 이게 무슨 말이면은 인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절판된. 끝났다고요. 프린트 안 된다고. out of print. 끝났다고. 절판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3번이었던 거죠. 자, 다음에 4번. 요거는 뭐 저랑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hit the ceiling. 자, ceiling이란 게 뭐예요? 천장이죠. 그러니까 천장을 빵 때리는 거니까 빡칠 때 천장 치는 거. 그래서 분노하다. 그랬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었던 거. 요거는 수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거. 자, 문법. 또 문법 나왔네요. 그죠? 문법이 2문제 나왔다고 했어요. 자, 이거는 난이도가 중입니다. 중. 그리고 저랑 수업했던 그 찍기 특강을 들었으면 난이도는 하가 돼요. 왜 그런지 알죠? 제가 이제 그 찍기 특강 때 뭐라고 했었냐면은 이렇게 말이죠. 그때 3월 25일 날 그때 강의했었고, 콤마 뒤에 which는 거저 먹는 거다. 콤마 뒤에 that 나오면 그거 답 고르시면 된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콤마 뒤에 that 나오면 which로 가세요. 콤마 뒤에 대신 나왔네요. 그죠? which로 가세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기 10일 전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특강 들었던 분들은 분명한 도움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특강을 안 들었으면은 난이도가 높아진다. 알았죠? 자, 됐고요. 그다음. 물론 그 다른 선지도 잠깐 보시면 봐봐요. 제가 특강 때 얘기했던 거 다 나온 거예요. alleging 분사입니다. 분사. claiming 분사예요. 분사. 그다음 war 수일치죠. 그때 다 말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분사라든가 수일치, 이게 동사하고 연관된 거를 내지 않고서는 시험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원래. 알았죠? 그래서 그때 저랑 공부했던 거 다 나온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 16번도 당황했죠. 그죠? 여기도 보시면은 수거 표현들 싹 나왔습니다. 수거 표현들. 자, 볼게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it won't come out, it won't come out. 이게 뭐였냐면은 지금 장면을 보니까 쿠키 먹다가 이 찐따가 쿠키 먹다가 이 항아리에다가 이제 손을 집어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손 껴가지고 못 빼고 있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손이 안 빠져. 이 won't come out, it won't come out. 손이 안 빠진다는 얘기예요. 손이 안 빠진다고. 했더니 B가 해라 스티브야. 한 다음에 let the cookies go. 쿠키 놔 그냥. 그 다음 pull your hands out. 빼라고 손. 됐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할 것이냐라는 거죠. 손이 안 빠져 이러고 있을 때
walk on air. 우리 기분 좋으면 뭐라고 해요? 뭐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walk on air, 공기 중을 걷는다. 기뻐 날뛰다입니다, 이게. 그렇죠? 기뻐 날뛰다. 수거죠. 그다음 pull yourself together. 저랑 생활 영어 때 했던 겁니다. 정답 됐고요. 자, pull yourself together. 이거는 상대방한테 침착해 할 때 쓰는 말이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make yourself scarce. scarce라는 게 원래 좀 희귀한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갖다가 희귀하게 만들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에 이렇게 뭐 많이 띄지 않고 좀 약간 가끔씩 눈에 띄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make yourself scarce는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랬죠? 자기 자신을 희귀하게 만들다라는 것은 모습이 한동안 보이지 않게 하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다음 stick out. stick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삐쭉 나오다가 있어요. 삐쭉 나오다. 그래서 sore thumb, 아픈 엄지 손가락처럼 삐쭉 나오다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뚝 뉘어 나온 거죠. 아픈 손가락 하면 기브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삐쭉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뭐 주제넘게 나서다, 막 눈에 띄다 이런 말로 쓰이는 것이 stick out like a sore thumb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수거적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는 학습을 안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꽤 높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많이 망설였을 겁니다. 자, 다음에 17번 여러분 이거는 뭐 가볍게 푸셨어야 합니다. 그죠? 자, 저랑도 많이 했던 내용이고요. This may occur. 자, 이것은 발생할 수도 있다. 물의 overflow로서. overflow가 뭡니까? 이게 넘치는 거잖아요. 넘치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flooding. 정답 홍수죠. 자, 쉽게 가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다음 거. 18번. 요것도 이제 학생들이 많이 까다로워했던 건데 사실 출제자의 의도는 요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가지고 doubt. 자, 볼게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거는 지금 학생한테 도움 받아서 일부 복원시킨 건데 뭐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놨어요. 대략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뭐 그녀가 뭐라고 생각할까? 물어볼까? 하면은 뭐 she'll say yes. 대략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4번을 보시면 이게 정답이었는데 디저트가 is a must here. 여기서 반드시 먹어봐야 돼. 여기 후식 죽여 이런 말했어요. Are you satisfied with? 너 맛있지? 이렇게 물은 거죠. 만족하냐? Aren't you? 만족하지? 라고 했어요. 여기 빠져 있는데 yes라는 말이 있었어요. 만족한다. 그랬죠? yes, 만족해 라고 한 다음에 I doubt. doubt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의심하다라고 하지 말고 뭐뭐가 아니라고 생각하다예요. 이게 좀 더 정확한 뉘앙스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상당히 의심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럼 봐봐. 여기하고 요거랑 지금 모순되잖아요. 만족한다고 yes라고 답변해놓고 이게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게 맞아? 이런 느낌이 들어버리니까 모순되는 말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인 겁니다. 자, 요거는 doubt 때문에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다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19번. 그러니까 이거는 초시생들은 좀 잘 들으세요. 이게 수능하고 다른 게 이게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은 절대 그 상식으로 풀지 못하게 해요. 오히려 여러분이 뭔가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역이용하는 게 수능이라는 시험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시험은 달라요. 출제 방식이. 빈칸 추론이 나오긴 했는데 상식이 좀 있어야 돼. 직렬에 관련된 상식. 그렇다고 뭐 엄청난 상식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이산화탄소 정도는 알잖아요. 이산화탄소. 그죠? 그 정도. 봐봐요.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우선 무색, 묻히다.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는 가스다. 이런 말들이 하나의 힌트였고요. 그 다음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만들어진다.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부패 과정. 그렇죠? 부패 과정이란 또 하나의 힌트가 있죠. 부패가 진행될 때 어떤 가스가 배출되느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은 이 그것이라는 것은 빈칸에 들어가는 거죠. 얘는 만들어진다. 나무의 연소. 그 다음에 어떤 그 유기체들의 어떤 연소를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럴 때 발생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산화탄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가졌어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상식이 있어야 풀리는 문제. 그래서 그게 있어야 돼요. 그 우리 직렬하고 연관된 구조,
재난, 구급, 재해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우리 소방 직렬에 연관된 그런 관련된 글들을 많이 읽어보셔야 합니다. 분명한 점은. 그랬죠? 그 다음에 20번 이거 진짜 어려웠죠. 20번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그 학생들은 당연히 3번이냐 4번이냐 이렇게 모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약간 제가 각색한 거예요. 각색한 건데 4개는 맞아요. 4개는 맞는데 요거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물론 내용은 대략 알아요. 그래서 이걸 대략 각색을 시킨 겁니다. 자, 흐름이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 없을 거예요. 봐봐요. 사이클 선수들이 트래픽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는 사이클 선수들이 앞에 달리고 있으니까 교통의 흐름이 방해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hold up traffic 이걸 써야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림을 벽 위에 벽에다가 해라. 그럼 뭐 하겠어요? 홀드를 해야 걸어놓는 거죠. hold up 걸다. 그 다음 그녀의 다리는 그녀를 지탱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지탱하다 할 때 또 hold up을 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armed man 이게 무장한 사람이에요. 무장한 사람.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Take up a gas station과 hold up a gas station이 있으면 hold up a gas station은 무슨 말이냐면 주유소를 털다예요. 털다. 그러니까 강도질하는 거라고. 강도질. 그랬죠? 그래서 take up은 될 수가 없습니다. take up은 보통 취미 삼아서 뭔가를 하다 할 때 쓰는 게 take up이에요. 그때 쓰는 게. 그랬죠? 그래서 hold up. 제가 라이트 교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그 구동사 문제는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셔야 합니다. 그림 그려볼까요? 봐봐요. 홀드는 무언가를 가만히 유지를 시키는 것이고요. 유지. 뭔가를 고정시키는 그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중단시키는 그림이 돼요. 그렇죠? 이런 느낌이 있다고. 이런 느낌. 홀드란 말 자체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거기다가 뭐가 결합되면요? up이 결합된 거죠. 됐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쉬운 거부터 볼게요. hold painting up 하면은 hold 하게 되면은 아까 유지시키는 거라고 했죠. 그림을 위에다 딱 걸어놓고 가만히 고정시키는 느낌이니까 고정, hold up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녀의 다리가 자기 자신을 홀드업할 수가 없다. 잘 들어요. 홀드가 이렇게 유지, 고정, 중단시키는 거기 때문에 다리가 자신을 홀드업한다는 것은 다리가 자신을 지탱시킨다는 말로 우리가 한국말로 바꿀 수 있는 것뿐이지 다 같은 그림입니다. 얘 본질적으로 같은 그림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라고. 그 다음 그럼 얘는 도대체 뭔데? 주유소를 홀드업한다는 것은 무장한 사람들이잖아요. 총을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랬죠? 총을 갖다가 들어 올리는 그림인 것이고, 그래서 홀드업 하게 되면 이게 겨냥해서 강도질하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거 20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까다로운 그런 문제가 됐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잠깐 한번 여러분 그 댓글 보고 총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지 않죠. 당연히 이번 기회 잘해보고 싶죠. 네, 더비더비. 네, 다 더비더비네. 자, 그 우선 총평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러니까 마지막에 특히 3월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예스부터 그 얘기는 시작되지만 1월, 2월 때 예스 모의고사 할 때, 그다음 3월 달에 제가 동영 모의고사 할 때 학생들은 뭐 우리 소방 카페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보통 제 모의고사에 대한 반응은 왜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나오지 않지 않느냐, 그런 게 이제 학생들의 많은 반응이었는데, 그리고 특히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동영 모의고사 할 때는 특히 현장 학생들조차도 우리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데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근데 제 철학은 그랬어요. 여러분 구미에 맞춰서 시험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니, 여러분 자신감도 중요한 건데 이 트렌드 자체가 계속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저는 그 철학을 그냥 유지를 시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딱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예측한 대로 간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냈던 그 수준으로 딱 나왔던 거죠. 오케이? 자, 제가 이제 예전에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했던 것이 뭐 출제 경향이라든가 출제 경향 자체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나 독해가 상승한다. 이게 2017년부터 이미 시작됐던 겁니다. 그다음에 생활 영어는 줄어들고 있다.
특채. 그렇죠? 특채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이렇게 간 겁니다. 똑같이. 그렇죠? 다만 이 시험은 출제 매뉴얼 자체가 없어요. 출제 매뉴얼 자체가 없기 때문에 물론 뭐 생활 영어라고 했지만 거짓말이잖아요. 이미 드러났잖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최근 트렌드 자체는 독해와 문법 그리고 어휘가 특히나 강세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분명히 머릿속에 가지셔야 하는 것이고, 저도 그래서 그렇게 계속 여러분을 이끌었던 겁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여러분 인강 학생들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현장 강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소식을 듣다 보면은 지금 이번에 80점 이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독해 중심으로 계속 끌었었고, 마지막에 문법을 똑똑똑 중요한 것들만 찍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그게 주요하게 이제 먹혀 들어가서 우리 학생들이 성적이 굉장히 좋고, 아까 뭐 길거리 가다가 또 한 학생도 만났었는데 그 학생도 85점 맞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전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방향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바뀌어야 합니다. 자, 독해, 뭐 생활영어 학습법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저는 계속 강조를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지금 트렌드 자체가 계속 똑같은 트렌드가 반복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한 대비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결국 계속 같은 말인데요. 뭐 16년 이전까지는 생활영어 중심이었다. 그러니까 학생들 그때 마인드가 뭐였어요? 꽈락만 면하자. 뭐 영어 공부 안 해도 된다. 꽈락만 면하자. 생영만 파자. 생활영어만 하자. 이제는 그렇게 하면은 망합니다. 망합니다. 정말 망합니다. 합격 못합니다. 영어를 갖다가 놓는다, 등한시한다. 여러분은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바뀌었어요. 이제는. 최근은 난이도, 유형 엄청나게 변화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대충 꽈락만 면하자 그런 식 안 통합니다. 공부 많이 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대충 말고 많이. 꽈락 아니에요. 많이 하셔야 한다고. 딥답 하셔야 한다고요. 진실되게 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목숨 걸고 하셔야 합니다. 공채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채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어려웠어요. 공채보다 더 어려웠다고요. 그래서 상황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분명한 트렌드죠. 자, 이거는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변해 왔는지. 독해와 어휘 중심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는 초시생분들이 들어야 할 내용인데요. 뭐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에 대한 얘기를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 이어서 커리큘럼 안내를 다 해드릴게요. 그랬죠? 지금 요즘에 커리큘럼 문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커리큘럼을 처음으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랬죠? 우선 어휘 같은 경우에 특채생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공시로 넘어오시면 보통 어떤 분들은 뭐 공편토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죠. 막 편입, 토익 그런 거 왜 합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시험 자체가 다릅니다. 그걸 왜 하냐고요. 그리고 여러분 대다수는 영어 공부해본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현실을 받아들여서요. 오랜만에 하죠. 중학 어휘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중학 어휘를 아셔야 독해를 할 수 있습니다. 중학 어휘를 아셔야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중학 어휘부터 하세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그 다음 고등어휘라는 건 수능어휘죠. 수능어휘. 수능 필수어휘 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단계별로 쭉쭉 끌고 올라가셔야 합니다. 절대 그 일반 행정들이 하는 그 어려운 단어 하지 마세요. 알았죠? 차근차근 중고등학교 수준만 끝내시면 됩니다. 중고등학교. 물론 중고등학교 수준만이라고 했으니까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간단한 건 아니에요.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좀 더 부담이 더 추가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직렬의 특수성을 반영한 어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재난, 재해, 구조, 구급 이런 상황들 아까도 봤잖아요. seizure, 막 발작이 나온다든가, choking, 질식이 나온다든가, drowning, 익사가 나온다든가, stuck, 어딘가에 갇혔다라는 내용이 나온다든가, 우리만의 어떤 그 소방직과 연관된 어휘들,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출제가 된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워낙 이 어휘장에 대한 그 질문도 많기 때문에 제가 어휘장을 낼 겁니다. 다음 달에. 그러니까 다음 달에 나오시면 초시생들은 그걸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방 영단어는 처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여러분 뭐 특채 어떻게 나오는지, 공채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다 감 잡았습니다. 그렇죠? 저는 직접 시험을 받고 이제 어떻게 출시가 되고 있는지 경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트렌드를 반영한 어휘장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지금 준비 중이고 다음 달에 나올 겁니다. 자,
중학 어휘는 그럼 어디서 공부해요? 이따가 뒤에 설명할게요. 자, 문법은요,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문법이 있고요, 영어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문법이 있습니다. 다시, 문법은요,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문법이 있고요, 영어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문법 정리가 있다고요. 여러분 뭐부터 하셔야겠어요? 문법 풀이하지 마세요. 문법 풀이부터 배우면 여러분 분명히 망합니다. 알았죠? 찍기 특강 그런 것들은 마지막 막판 정리할 때 하는 겁니다. 알았죠? 뭐부터 하셔냐면은 문법, 영어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문법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해석이 되죠. 그래야 영어 문법 문제도 정확히 풀 수 있어요. 알고 푼다고. 요행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푼다고. 됐죠? 그래서 기초부터 충실하게 독해의 질까지, 해석까지 여러분이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문법 공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메시지는 문법 문제 풀이하지 마세요. 초반부터. 그럼 망합니다. 알았죠? 자, 개념부터 딱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독해. 독해도 보시면 우리 학생들 정말 잘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막 그냥 문법 문제, 독해 문제만 푸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 양치기로 푼다고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독해가 잘 되려면은 구문부터 돼야 돼. 구문이 뭐냐면 주어가 뭔지, 동사는 뭔지, 수식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목적어는 뭔지, 이런 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영어하고 한글 달라요. 영어하고 한국어 분명히 달라요. 그런 차이가 발생되는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독해라는 것에 훨씬 더 가볍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하는 것이 이제 그 유형에 익숙해져야 돼요. 유형에. 본질적으로 또박또박 해석하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빈칸 추론은 이렇게 풀어야 하는구나, 문장 사입은 이렇게 푸는 것이구나, 순서별은 이렇게 푸는 것이구나, 이런 유형에 익숙해지는 건 다음 단계인 겁니다. 다만 우리는 특채죠. 그러니까 직렬에 맞는 다양한 소재도 경험하셔야 돼요. 아까 이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런 게 정답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정답되었던 거 보시면 뭐 이산화탄소 나왔었죠. 그 지문 내용 보시면 막 지진 얘기 나왔었죠. 홍수 나오죠. 대부분 다 우울하고 좀 약간 그 슬픈 얘기들로 된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조, 구급, 재난, 재해 이쪽과 연관된 그 직렬에 맞는 다양한 소재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만 하는 거죠. 우리만. 다른 직렬은 할 필요가 없죠.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독해할 때도 구문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유형 확장시키는 것이고, 알파로 이 직렬과 연관된 그런 소재들을 정리해봐야 한다. 그런 지문들을 많이 만나봐야 한다는 겁니다. 알았죠? 물론 저랑 공부하시다 보면은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영어. 생활영어는 비중이 이제 많이 줄었죠.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올인하지 마세요. 올인. 생활영, 제가 이제 그 커리큘럼도 확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특채를 이번에 시험 본 다음부터, 제가 시험 보기 전과 후로 나뉘는데, 시험 보기 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다른 방향으로 커리큘럼을 설계했었는데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완전 바꿔버렸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생활 영어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비중이 줄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 그 등한시라는 건 아니고, 다양한 상황에서 표현 같은 건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이따 커리큘럼 안 내겠지만 7월 달 정도에 제가 이제 표현 정리를 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알았죠? 자, 커리큘럼 보여드릴게요.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플레이라는 이름을 썼죠. 그렇죠? 요거는 다 개편을 시켰습니다. 이름은 이거는 이제 버립니다. 없습니다. 그렇죠? 전면 개편입니다. 전면 개편. 제가 이제 소방 시험을 이제 여러분 계속 시험장을 직접 보고 하면서 조금 커리큘럼에 변화가 있어야 여러분이 시험 대비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겠다,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해서 그래서 이렇게 다 전면 개정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우선 맨 처음 하실 때는, 자, 잘 들어요. 잘 들어야 돼. 초시생. 이거부터 하는 겁니다. 문법부터. 근데 그 이미 완강됐습니다. 이거는 이름은 이렇게 돼 있죠. 김수환의 소방영문법 1.0이라고 돼 있죠.
예전에 패션 교재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다시 자, 김수환의 소방영문법 1.0이라고 돼 있죠? 예전에 패션 교재를 말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거 구매하셔서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수준이 지금 어떻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거부터 시작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게 뭘 배우는 거냐면은 영문법 아까 말한 것처럼 문제풀이를 위한 문법 정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영어라는 언어를 이해하는 그런 걸 목적으로 두고 있는 문법 정리예요. 그렇죠? 이번 여기 패션에서 다 나온 겁니다. 패션에서 패션이란 교재에서 벗어나서 출제가 될 수는 없어요. 더 이상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교재는 개정할 필요가 없어서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교재 안에 중학 영문법 중학 영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1800개가. 자, 그래서 여기에는 문법과 영단어가 포함되어 있다. 무조건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 이거부터. 알았죠? 그다음 5월 달에 개강되는 거. 이게 끝나면 구문독해가 있습니다. 구문독해. 있죠? 자, 그 기본적인 문법이 끝나면 그 다음 가는 건 구문독해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문법이 있는 상태에서 구문을 딱 듣게 되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하지만 문법을 듣지 않고 바로 일로 가면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로 가는 게 굉장히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 5월 달에 또 이 구문이 정확히 말하면 5월 달에 개강하고 얘는 6월 달입니다. 그렇죠? 6월 달. 어차피 5, 6월 과정으로 개강이 되거든요. 5, 6월 과정. 5월에 이거부터 끝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해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서를 굉장히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시면 돼요. 체계적으로. 문법, 구문, 그 다음 지문 독해. 그렇죠? 지문 독해. 다만 여기에 써 있는 뭐 김수환의 소방 독해 1.0이라는 것은 일반 독해입니다. 일반 독해가 무슨 말입니까? 아까 배웠던 아까 앞에서 출제되었던 문장 삽입, 순서 배열, 그리고 소방과 관련 없는 지문으로 된 것들, 거의 수능형에 가까운 것들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 분명히 배워야 하는 현실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 독해까지 여러분 이제 배우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7월이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5월, 6월 과정이기 때문에 7월이 되면 자, 그 김수환의 소방독해 2.0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특채 전용이죠. 특채 전용.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소방독해. 일반 독해가 아니라 우리 직렬과 연관되어 있는 아까 배웠던 뭐 지진이나 홍수, 막 벌 물림,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것들로 여러분이 계속 끌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7월 과정에서 영문법 강좌도 또 열리게 되는데 이게 바로 문풀입니다. 문풀. 알았죠? 처음부터 절대 문제풀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어 망칩니다. 제발. 나중에 푸세요. 나중에. 영어의 본질이 보이고 그 다음에 문장이 해석이 되고 영어의 느낌, 영어의 어순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있을 때 풀어야지. 아무런 그 느낌도 없는데 영어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바로 문제 푼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자, 절대 문제풀이 하지 마세요. 이거 없이. 오케이? 자, 이거 나중에 또 이 영상 언제 볼지 모르는데 막 또 뭐 9월 달에 봤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여기서부터 출발, 시간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출발, 그러지 말라고. 처음부터 하세요. 처음부터. 알았죠? 중간에 들어오든 시기가 언제든 상관없어요. 어떻게 절대 그 기본 없이는 절대 뭐 싸울 수 없습니다. 사상 누각이죠.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기본 개념은 튼실하게. 자, 그 다음에 잠깐 기다려요. 그 커리큘럼 질문은 좀 이따 받을게요. 그 다음에 9월 10월이 이때가 동영 모의고사 기간입니다. 예스란 이름은 버렸고요. 이제 그냥 소방 동영 모의고사 1.0 9월달, 소방 동영 모의고사 2.0 10월달, 이렇게 서로 다른 색깔로 해서 여러분 이번 저 따라왔던 학생들 같은 경우 혹은 뭐 소문을 들었던 학생 같은 경우 들었겠지만은 제가 1, 2월 과정 이번 상반기를 대비하는 1, 2월 과정과 3월 과정에 있던 그 모의고사의 색깔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시험지 색깔이 달랐던 게 아니라 1, 2월의 성격과 3월의 그 성격이 달랐다는 거죠. 1, 2월 같은 경우에 독해 중심, 그 다음에 3월 같은 경우에 어휘를 막 늘렸었거든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분명히 색깔이 달라질 거예요.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달라진 건 아까 말씀드린 어휘.
그 5월 달에 이제 정확한 날짜는 아직은 말씀은 못 드리고 5월 달에 이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김수환의 소방 영단어라고 해서 이제 공통편이 나올 겁니다. 공통편과 뭐 소방편으로 나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책이 2권이 될지 1권이 될지, 그렇다고 해서 뭐 2권을 사라는 게 아니라 책 속에 책으로 될 수도 있고 책 속 안에 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떡하지, 그 기본적인 구성 방식은 아직 정하진 않았어요. 근데 대략 이 공통편과 소방편만 말씀드리면, 공통편은 공채하고 특채 다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공채하고 특채 다 공부하는 영단어. 소방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소방편도 공채, 특채 둘 다 공부해야 하는데, 다만 성격 자체가 아까 말한 것처럼 막 구조, 구급, 재난 다 이런 것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수록이 되어 있는 그러한 영단어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뭐 경찰 학생들은 당연히 도움이 덜 되겠죠. 그러니까 소방 학생들만을 위한 영단어장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아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영어는 7월 달에 이거는 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생활영어에 대한 어떤 그 비중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특채는 특채입니다. 그래서 생활영어는 7월 달에 출시가 되면 그때 우리도 수업으로 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7월 달에는 잘 들어요? 잘 들어야 돼 지금. 독해. 이게 아까 말한 거죠? 소방 독해라고. 그 다음 7월 달에 생활영어. 이 2개를 진행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얘는요? 동시에 3개를 진행해야 돼. 7월. 그러니까 얘는 선택하세요. 그렇죠? 시간이 남으시면 하시고, 시간이 좀 버거우면 이거랑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렇죠? 다시 만약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좀 세 과목을 보기 때문에 공채보다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난 시간이 남아 그러면 이게 동시에 3개를 가도 상관없는데 필수로 해야 하는 건 뭐냐면 얘랑 얘 반드시 해야 돼요. 얘. 그다음 얘예요. 알았죠? 아까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라이트입니다. 라이트. 알았죠? 기존의 라이트. 이것도 더 이상 뭐 개정할 게 없어요. 그대로 할 겁니다. 알았죠? 그대로. 얘 패션이라고 했어요. 완벽한 책이요. 더 이상 개정할 거 없습니다. 얘도 완벽한 책입니다. 더 이상 개정할 거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교재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소방독해 라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 생활영어 동시에 진행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뭐 시험 보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커리큘럼은 훨씬 더 소방스럽게 준비해서 여러분 그 2018년 뭐 하반기라든가 2019년 상반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커리큘럼과 강의로 여러분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